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서면을 지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정의당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우리 정의당을 완전히 물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 씨를 한번 여기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좀 따지고 싶어서 그래요. 우선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우선 먼저 제가 이인영 대표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뭔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84일간에 걸쳐서 장외투쟁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포항의 지진, 경주 지진, 그리고 저 삼척의 산불,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죽겠다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래서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 나 몰라라 뒷전으로 하고 지금 전국 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다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가슴에 열불나게 만든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이런 자유한국당을 억지로 국회로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이야기해 보겠다.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좋습니다. 국회 정상화 시켜야죠. 그런데 국회 정상화 시키는 건 좋은데 그동안 생태 정치로 일궈내왔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뭘 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자르고 정개특위 위원장직에서 자르고 자유한국당에게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하나 주겠다 이렇게 덜컥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일인지 저희 이 자리에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인영 의원님, 우선 먼저 정말 속이 터지는 게 심상정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신은 상임위원장,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정치개혁이 제대로 된다면 어떤 수모도 고통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 대개혁의 이런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출발했고 이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심상정 의원에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경원하고 짜웅해가지고 이걸 누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겠지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결국 정치개혁을 다시 무산시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걸 어떻게 방치하거나 혹은 협조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정의당에게 뭔가 교감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교감이 있었어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바로 그걸 통보받고 난 다음에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는 것처럼 통보받고 난 다음에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정규직을 해고시키는데 무슨 사전에 동의를 구하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한 행태가 바로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혀 협의하거나 교감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정치개혁 특위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것이 마치 교감인 것처럼 혹시 포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정치개혁,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사수하는 뭔가 확약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덜렁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가지고 마치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꼼수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국회 가가지고 꼼수만 배웠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인영 원내대표, 그래요. 옛날에 뭐 전대협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분이 참 문제가 되는 게 어디 가서 덜컥술을 떠가지고 덜컥 합의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개혁 문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지난해 12월 달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5당이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화시킨다라고 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아무런 안도 들고 나오지 않다가 지난 3월인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는 이런 안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협상의 대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4당이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개혁 안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한순간 덜컥수로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왜 하십니까? 이게 당신 당의 당원들이 지지할 수 있고 지지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아니냐 이거죠. 저는 우려됩니다. 이번에 본회의 전에 혹은 후에 원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사개특위를 결정할 건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을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시민 알릴레오 진행하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온갖 이상한 어떤 그 잡다한 요소들이 섞여들면서 누더기 사법개혁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정치개혁에 집중하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확 한번 바꾸고, 국회를 바꾼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바로 의석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정의당이 300석 의석 중에 10%를 얻으면 30석을 가져간다는 이런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사표가 없이 국민들의 뜻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국회를 한번 쫙 물갈이하고, 그렇게 해서 개혁적인 국회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공수처법이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알릴레오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들까지도 아마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당신이 그나마 머리가 굴러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민주당 정말 헛발질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겠다 하고 그것을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에게 그대로 위임하라 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인영 대표 기왕 실수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손학규 대표의 방식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의원총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